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열기가 뜨거웠던 39사단 터,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던 이 터에서 창원시와 사업자 유니시티 그리고 39사단의 협약 아래 무려 9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대형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39사단 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개발이 추진돼 왔는지 시민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기밀, 또 사업자의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창원시가 어떤 협약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죠.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창원시의회가 39사단 이전 사업을 제대로 파헤쳐보겠다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지난 석 달간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동안 무엇을 밝혔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감시 리스트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39사 조사 특위, 임무 완수? 네, 뒤에 물음표가 하나 붙었는데요. 오늘 특히 특위 활동을 해주셨던 창원시의원 두 분 나와 계시니까요. 하나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특위 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간의 활동 평가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3개월간 39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6월은 창원시의 정반기 회기와 겹치는 관계로 행정사무조사와 겹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활동은 7월부터인데 7월 초도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방대한 자료 요구하고 그 자료를 받는데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한 것은 7월 중순부터 8월 30일까지 약 한 달 보름간 실질적 자료를 보고 네. 8,889억에 대한 행정사무검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제 기간 연장을 의결했습니다만은 9월 1일 본회의에서 안타깝게도 20대 23으로 부결됨으로 해서 이 특위는 이제 9월 6일부로 지금까지 조사한 부분만을 가지고 중간 보고 형태의 특위 조사 보고로서 이렇게 활동을 마감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출받은 자료가 양이 한 129건에 파일만 해도 30여 개. 네. 캐비넷 하나가 꽉 찬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었어요. 정말 내용도 생소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군사 기밀이다, 영업 비밀이다 이런 여타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부해 가면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찾아서 질문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저는 이뤄냈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그런 제기된 의혹들이 말끔 해소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닫혀버렸다는 데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특위위원으로 직접 활동하신 두 분께서 이게 기간이 연장이 안 된 게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이게 부결이 됐다고 보세요? 이 문제는 진짜 39사 특위 이 문제는 여야로 이렇게 나눠서 볼 문제는 사실 아니었고 네. 또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그런 사안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이 39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의 불법 행위를 밝히자는 그게 목적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의장단 선거의 휴정이라고 저는 일정 부분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야 간의 구도상 우리 새누리당이 사실상 의장단을 거의 석권해야 되는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그 상임위원장과 또 의장과 부의장을 사실 야당한테 넘겨주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이걸 우리 새누리당이 좀 하나의 뭉치는 계기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이렇게 몰아간 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부안에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좀 많이 불편하시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걸 39사 특위를 통해서 네.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이 말끔 해소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일정 부분 정인석에 앉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서면 조사라든지 서면 답변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력이 필요한데 지금 엉뚱한 곳에 정치력이 펼쳐지는 바람에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 네, 그렇죠. 네. 3개월 전으로 좀 거들러서 그 사항을 좀 따져보면 네. 시위에서 특위를 구성할 때는 이 여야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뭐 따로 표기를 붙였던 것도 아니고 시위에서 만장일치로 특위 구성을 결정했었거든요. 시민들의 당시에는. 바람도 정말 높았습니다. 네, 그때 그 좀 분위기도 있었고요. 근데
특위가 진행되면서 점차 좀 특위 내에서도 지금 9분이 이제 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요. 특위 내에서도 여야의 대립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정치의 전체적으로 여야의 대립으로 좀 가는 양상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본회의 때도 부결이 될 때 그 재석 의원 43명 의원분 중에 이제 찬성이 20표, 반대가 23표인데 이게 그러니까 세표 차이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2표만 움직이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었어요. 그만큼 박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표결에 앞서서 연장한 여부를 놓고 찬반 토론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39사단 이전의 그 사업 방식, 합의 각서, 그다음에 총 투자비 조정이나 이제 부지 개발 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 필요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물리적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연장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주로 이제 내세운 주장들이 현재까지 위법 사항이라든가 특별한 뭐 비리가 나온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시점에서 조사 기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견을 했고요. 또 좀 그런 부분이 좀 불필요하다라면서 이렇게 좀 났었죠. 그렇군요. 근데 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라던가 권경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참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참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좀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처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지방자치법 근거에 보면은 만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가태료 100만 원 수준입니다. 벌금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 지방자치법이 참 개정돼야 되겠다. 29, 30일 정의는 초기 정의를 채택할 때 초기 사업, 우리 사업을 하실 때 초기에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정의를 채택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장이 될 거라고 보고 그때 큰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장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중간 단계 사업 계획은 어떻게 잡고 마무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1차 정의만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의 채택에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실제 불러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놓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연장이 될 거라고 보시고 나중에는 뭐 박원수 전 창원시장이라든가 권경석 전 국회의원을 부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이후에 뭐 조금 전에 김동수 의원처럼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만일에 직접 안 된다면 서면 조사라든지 다른 방법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인들을 채택하려고 딱 준비한 찰나에 어떻게 보면 덩이가 끝나버리는. 집을 지으려고 빼대 세웠는데 석가래도 못 넣고 지붕도 못 치고 그만합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상당히 웃음상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우리 박한수 시장님의 또 권경석 전 의원님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오히려 박한수 지금 현 국회의원께서는 그 당시에 국회 청원서를 제출해서 실제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청원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지금 우리 특위위원들이 사실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주장하셨어요. 특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가졌던 그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오셨으면 그렇지. 그런 기회를 좋겠네요.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다고 할 수도 있는 데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말끔히 털고 갔어야 서로 간에 부담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정말 저는 새누리당 의원이지만은 우리 새누리당이 잘못했다 이겁니다. 실제로 저 야당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 중에 똑같은 말씀이니까 동의가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하다가 말하기 때문에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저는 그 39사 조사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요.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밀린 숙제를 좀 벼락치게 하는 기분이랄까요. 사실 협약이 이루어진 건 2008년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도 그동안 자료도 정말 방대할 것이고 증인 채택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바로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밀린 숙제 벼락치기를 표현하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벼락치기 지금 하셨어요. 3개월 동안. 이런 벼락치기가 없는 3개월 동안 벼락치기를 하셨는데 이게 숙제라는 게 밀린 숙제는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협약서가 공개가 된 건가요? 네, 공개됐습니다. 그럼 직접 열람을 하셨습니까? 네, 직접 보기도 했었고.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게 이제 그 내용상의 협약 자체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보여져요. 네. 문제는 이제 119연대라는 게 시설이 있어요, 부대가. 그 부대가 사실은 2007년도에 장령으로 이전해 갔어요.
의견에 갔는데 그 문제를 2008년도 1월 달에 우리 전 부시장인 분이 분명히 국방부에다 이렇게 제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책에 분명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 책자가 우리 금경석 의원님 쓰신 1583일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39사단 소속 119연대는 창녕의 11군단 위치로 이동하였으므로 그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전 부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 그런데 건가요? 2008년도 11월 6일자 합의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 이 기부 재산을 우리가 기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 시설을 기부하도록. 네.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그마침 우리가 손해라는 뜻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손해인 건 알겠는데 왜 그게 그 협약서에 갔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가다 시설이죠. 제돼야 된다고 주장했는데도 없는 불구하고 시설을 기부하는 그렇죠. 게 나오겠죠. 없는 것을 기부 재산에 넣은 거예요. 그럼 그게 정식 합의서에 협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협약서 부분은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협약서보다는 네. 이게 합의각서가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 이게 창원시하고 사업시행장 유니시티와 체결한 게 협약서입니다. 민자사업. 이게 또 군부대 이전이다 보니 국방부 지설본부하고가 당연히 이렇게 한 행정행위가 뭐냐면 합의각서예요. 근데 시행협약은 이제 두 차 사업을 하면서 10년 넘게 하면서 두 차례 변경됐는데 합의각서는 네 차례나 변경됐습니다. 거기에서 합의각서 문제에 있어서 기부재산 목록 중에 39사 안에 있는 다양한 시설이 국방부가 속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원시는 알면서도 이게 이제 왜냐 문제 제기를 하면 국방부 그럼 부대지 안 할 거만 갑질을 한 거예요. 갑질을. 창원시는 이제 알면서도 울며 믿기로 뭐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한 것이 이제 골프장 같은 거고 또 대표적인 말씀하신 119연대 이런 것들. 어쨌든 뭐 창원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꾸리고 지난 석 달간 활동을 통해 밝혀낸 것도 있고요. 아직 숙제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업 방식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사업 금액은 적정했느냐, 이 두 가지일 겁니다. 먼저 사업 방식이 적절했느냐 이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사단터 개발이 이른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정말 최선이었냐, 특별 회계를 할 수 없었냐,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부대 양여라는 거는 어떤 방식인지 먼저 짚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기부대 양료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브앤테이크 아시죠? 쉽네요. 예,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땅은 국방부 땅이었잖아요. 옛 39사단터는 그 중동지구는 국방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이전하려면 기존 39사단의 시설만큼 새로운 이전지에다가 함안군이 되겠죠. 네. 함안군에다가 창원시가 새 시설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게 기부죠. 그러니까 국방부에다가 새 시설을 지어주는 거예요. 창원시가 그렇게 기부를 하면은 그러면 기부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 39사단이 떠난 자리 그 중동지구 땅 그건 창원시가 받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요. 창원시도 그렇고요. 경경석 전 국회의원도 그렇고 전부 다 국방부 특별 해결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료 보면 놀랬던 것이 감사원 2007년도 감사원에서 이 방식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특별 해결 국방부 군사 이전 특별 해결을 하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12월에 네. 감사원에서 불문에 붙이겠다. 불문은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네. 해서 갑자기 이제 기부대 양식으로 바뀐 부분이었다. 네,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 결과를 낸 게 2007년이고요. 예, 협약을 한 게 2008년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남거든요. 창원시가 그때 좀 서둘러서 민자 방식을 선택한 거 아니냐. 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특별 회계 방식을 좀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지금 지적들이 있거든요. 지금 박한수 그 당시 시장께서 이분을 상당한 의지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한 그 국방부 특별 회계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관철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입장이 바뀌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잘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기부재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말 국방부가 갑질 중에 갑질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가 그 갑의 행포로부터 그 당시에 많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당한 그런 생생한 증언을 듣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를 상대로 결국 국방부라는 건 정부잖아요. 그럼 우리 지방 정부와
어리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면은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피해인데 그럼 이걸 보전받을 방법은 없을까? 지금 아주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군부대 이전을 기부대 양념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전주에 35사단이 있어요. 네. 근데 전주는 지금 적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부대 양념 방식으로 이익을 남기는 곳은 창원이 유일한데 그러면 1,200여 원의 이익이 남는 거니까 그러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기부대 양여 방식이 적정한 방식이었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두 번째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핵심 임무가 사업 금액은 적정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게 특위의 임무였습니다. 현재 유니시티의 39사 터 개발 비용이요 총 8,879억 원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3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개발 비용이 지금 8,879억 원 거의 3배 가까이 이게 뛴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특위하면서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이게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네. 주식회사 유니시티 특수법인이 태영이 대주주지만 왜 태영 단독으로 했을까? 이게 대한 좀 의문을 가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공모하고 공모 절차하고 공모 절차 심의 과정에 심의위원들 주장에 보면 이게 100일을 이제 공모를 했거든요. 이제 아시겠지만 국방부 사업은 군사안보 시설이 돼가지고 시설 짓고 하는 분은 보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태영이 35사단을 인수했었습니다. 이제 공모해서 땄거든요. 그래서 태영은 아마 유리한 부분에 같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쪽에서도 이 공모 기간을 늘려달라. 공모기간을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일부 위원들은 120일, 130일 왜냐면 조사하고 현황 조사하고 사업 계획서하고 제출하기 좀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그 심사 과정에 100일로 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만일에 좀 충분한 시간을 줬다라면 태영 컨소시엄 유니시티가 아닌 현대도 들어오고 삼성 대그룹이 들어온다라면 이 사금액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총 사업비는 어떻게 이제 이게 정해지는지 하니까 결과적으로 기부 재산에 달린 겁니다. 기부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 기부 재산이 예를 들어 지금 그 당시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정해졌다면은 그 말씀한 3천억 정도 맞아요. 그게 그 당시에 그 감정 평가 금액이 감정 금액 우리 저 공시지가로 그 중동 땅이 약 2,137억 정도 됐어요. 결국 이게 기부대 양녀 사업으로 창원시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갈 시설 규모가 커진 거죠. 규모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당시에 우리 39사 주둔 면적이 한 40만 평 정도 된다면 거기는 155만 평이거든요. 15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시설 규모도 약 2.5배 정도 규모가 더 커집니다. 네. 그러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 적정한 규모대로 갔으면은 이 총 사업비가 이 정도까지 8879 금액이라는까지는 안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늘어만 났지 우리 양녀재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한 이제 이게 해소됐어야 되는데 해소를 못하고 네. 덮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고 지금 계속 이 8879가 안타까움이 기간 연장이 안 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8879가 계속 논란이 나오고 될 있습니다.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 논란이 된 게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39사단에 이제 이전된 39사단에 들어선 골프장 건립입니다. 그 사실은 골프 연습장을 지어주기로 했다가 이게 골프장을 지어준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네, 그 함안대 체력단련장이죠. 네. 공식 이름이 그 군 골프장인데요. 지난 3월에 개장을 했죠. 그 39사단 이전지에 그 골프장을 지어준 거는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당초에 이 시설이 그 체력단련장 시설로 19억 원짜리 골프 연습장으로 계획이 됐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알려진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네. 창원시는 함안군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안군이 골프장으로 변경을 국방부에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300억 원이 투입이 됐지만 다른 시설들을 조정해서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그렇게 밝혔죠. 1차적으로 제가 문제 삼는 것은요, 이것은 기부대 양대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이 부대를 이렇게 이전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골프장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로 이제 이전하면서 최소한 요즘 체력 단련에서 골프 연습장 정도는 19억 정도는 이제 당초 사업 계획서에 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이 공무원들이 저한테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함안군의 요구에서 골프장이 지어졌다. 네. 장원시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요구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에 밝혀지지 않은 감사원 자료에서는 민간군 창원시 협의하에 2011년에 골프 짓기로 먼저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을 했던 이제 감사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여론에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아마 숨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요. 결국은 아낄 수 있었다는 것. 그 아낀 것으로 이제 이걸 지었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럼 아낄 수 있었다면은 총 사비를 줄이면 되죠. 줄이면은 기부 재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를 그 가배에서 우리 시가 또 이렇게 또 우리 태영이 이렇게 합의해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또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공개되지 않고 사업비는 전체 8879는 픽스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우리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비를 줄여야죠. 줄일 수 그 있는 것은. 목적이 투자비 조정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그 근데 목적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사업비는 줄이지는 않고 사업비가 줄일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건 전혀 몰랐다는 거네요. 그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가장 아무것도 분노하는 게. 몰랐다고 19로 해놓는데 2011년도에 다 민간군이 협약 다 해가지고 이거 사업 진행을 하고 요식행위로 함안군이 그 다음에 그치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 비용 지금 281억 원이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세금이 더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거를 39사단에서 짓고 싶었던 그죠. 정황이 예. 있지 않을까라는 예.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39사단도 토양 오염 문제. 참 이 정화에 드는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데요. 창원시인지 아니면 민자사업자인 유니시티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협약서에 뭐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언론의 추측은 있었는데요. 뭐 협약서에 결국 이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창원시는 일단 민간 사업자 책임이라고 지금 이렇게 네. 밝히고 있죠. 그 토양 오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이제 현재 민간 사업자 유니시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협약서를 보면요, 그 제12조에 투자비 조정 그 조항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협약으로 확정한 유니시티 투자비 이제 8,879억 원이죠. 이 금액은 이제 사후에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고정 비용이죠. 고정을 하는데 몇 가지 사항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개발 이익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위험물 및 토양 오염의 발견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특이 조사 과정에 확인된 것은 이 비용은 지금 추정치입니다. 한 250억 전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행사인 유니시티가 부담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한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유니시티가 제가 토양오염 조사 보고서를 창원시 또 의창구청 환경과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밀하게 조사 보고서를 보고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수용했는데 실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이 문제 제기해서 이게 이제 공론화되었고 실제 또 가보니까 토양오염이 없다는 1, 2블록에서 실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행자석의 환경오염, 토양오염 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네. 실질적으로 감독하지 않는 책임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이 활동이 이제 연장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은 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석 달 동안 특이 활동을 통해서 뭐 알아낸 것 그리고 또 잘못된 것들을 지금 많이 노력을 해서 뭐 증인 신문도 하셨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다면 그 알아낸 것들을 바탕으로 뭐 계약 조건이라던가 사업비 책정의 어떤 변화라던가 이런 현실적인 어떤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고 하는데요. 저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총 투자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밝혀진다면은 지금 투자비는 지금 유니시티가 선투자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시티 쪽으로 받을 낼 돈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가다 시설이었고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혀진다면은 국방부가 우리 창원시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그거는 국방부 자체 예산을 주든 그럼 정부에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창원시에다가 뭐 보조금 명목이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이게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간 대 기간 싸움으로 저는 소송까지 불사해서라도 이건 분명히 우리가 찾아야 될 몫은 찾아야 된다. 왜? 그 몫이 우리 창원 시민의 몫이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어떤 개인의 몫, 어떤 기관의 몫보다 이게 결국은 이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다면은 전제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39사단 이전 사업 말고도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에도 민자 투자 방식으로 지금 대형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향후에 추진하게 될 텐데요. 다른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 39진 이전 사업을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좀 여야 구분 없이 좀 꾸준히 이 부분을 특위는 끝났지만 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좀 기대를 제가 좀 드려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는 특위가 효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고 높고 국회도 뭐 이번 옥시 특위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월호 특위 하듯이 그렇게 그 사안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저는 좀 새누리당이 좀 변화가 있다라면 이게 이제 안 되는 일사부절에서 9월 임시는 어렵더라도 10월 연말이라도 이거 한번 더 해보자. 네. 이런 진앙적인 자세로 놓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만일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뭐 시정 질문이나 다른 방식으로서 이 사업이 반면교사가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회기 때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래도 의원님 한 번 더 호소를 해보시면 또 오늘 감시자들 창원시 의원분들께서 보면 그런데 오늘 아 감시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감시자 보면 역효과 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아, 참 늦었지만 밀린 숙제를 해보겠다고 나선 창원시 의회 39사 특위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일단 활동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 나온 두 분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특위 의원분들께서 아직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39사터 개발을 둘러싼 많은 궁금증 등을 그대로 그냥 궁금증으로 내버려 둬야 하는 걸까요? 완수하지 못한 임무, 또 못다한 숙제를 창원시 의회가 앞으로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지 감시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신 김동수 의원님 또 노창석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패널분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후진국형 전염병인 콜레라가 15년 만에 거제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 보건당국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그로 인한 관련 업계의 피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후진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350만 도민이 모두 진정한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